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1월 11일, 이제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지나고 나면 참 일주일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지금 이제 미국 선물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이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CPI 발표 값에 따라 이거는 춤출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그 CPI 결과값이 이제 10시 이때쯤 공개되는데, 그거 따라서 이제 미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뭐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인플레가 좀 잡히나?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좀 좋게 반응을 할 거고, 반대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인플레가 이래도 안 잡히는구나. 그러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 더 하겠네? 금리 인상 더 하면은 이제 증시에는 안 좋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갖다 이제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CPI, 물론 이제 그거를 꼭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거 본다고 해서 새벽 중에 우리가 매매 할 수 있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이제 내일 미국 지수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래서 미국 선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 의미 없고 결국엔 CPI 그 결과값에 따라. 자,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증시가 어제 안 좋게 좀 흐르지 않았나. 물론 이제 테슬라 이슈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해요. 일단 주식 시장에서 발했던 거는 공화당 측에 좀 압승이지 않았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가 이기긴 했죠. 근데 이제 상원은 한 달 후에 그 조지아주 그게 이제 2월 6일 이렇게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상원까지는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도 이제 하원을 공화 측이 일단 점령을 했기 때문에 뭐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뒤에 이것저것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다음에 결국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지금 끝난 거 아니고 인플레 자체도 잡히거나 뭐 오늘 CPI를 좀 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내년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인플레 쉽게 안 잡힌다. 미국 기준금리 6%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정말 극악 최대 막 안 잡히고 했을 때 6%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 최종 금리는 그래도 5%대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내년 해가지고. 지금 이제 4%고, 12월 달에 빅스텝을 하면 4.5%가 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5%대인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5%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대까지는.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하면은 그 기업들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매출도 당연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게 결국 경제 침체로 부각이 되고 소비를 점점 안 하게 되고 경제 침체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대기업들에서 지금 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황상 분명히 좀 큰 흐름이거든요. 올해 지수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계속 뭐 인플레부터 해가지고 계속 밀리면서 안 좋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죠. 금리 인상 계속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뭐 전쟁하면서 인플레 더 부각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우하향 추세, 그 안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우하향 추세, 반대로 상승장일 때는 반대죠. 이게 상승장일 때는 상승을 하다가 밀리더라도 다시 상승, 밀리더라도 다시 상승, 이런 움직임. 하락할 때는 밀리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런 모습이라면은 상승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좀 지수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기보다는 좀 올라온다. 그러면은 시황상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비중 조절, 혹은 항상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일정 기준을 정해두고 포트 관리에 대해서 내가 손절을 치든 아니면 익절을 하든, 이런 비중 조절에 대해서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에요. 상승장일 때는 사실 비중 조절이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왜? 물려도 그냥 버티면은 수익 주거든요. 본절 탈출 주거나. 근데 하락장에서는 그냥 물리고서 아무 생각 없이 비중 조절 같은 거 안 해두면은 밀리고 조금 올라줄 때 좀만 한 10%만 더 올라라, 이러다가 거기서 20%더 밀리고 조금 또 올라오면은 그런 식으로 갖다 계속 반복.
되는 사이클이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하락장일 때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내년까지 거시경제 이 흐름 자연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12월 2일 금투세. 아직은 뭐 별 얘기가 안 나오는데 금투세가 이게 그냥 진행을 할까 싶어요. 결국엔 정치인들은 표심이죠. 표심. 물론 지금 당장 내년에 뭐 투표에 대해서 뭐는 없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상황에서 주식 안 그래도 시장도 나쁜데 금투세까지 뭐 한다고 하면은 투심은 정말 그냥 표현을 하면은 박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러면은 증시도 당연히 박살이 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미움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업계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투세는 좀 진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0일 오늘 CPI, 그 다음에 12월 13일 CPI, 12월 15일 대망의 올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이 된다는 거 다 기억을 좀 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 요거는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주가 좀 이긴 느낌은 아니고 공화당 측이 이기긴 했는데 또 압승을 하진 못했어요. 거기다 이제 상원이 아직 한 달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공화 측이 이기고 이런 지원 재고, 뭐 압박 이런 게 좀 더 이어지는지, 플러스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번 G20 회의에서 정말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푸틴은 참석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화상 회의에는 좀 참석 가능성 아직 열어는 뒀고, 그다음에 이제 외무장관 보낸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G20에서 일단 바이든이랑 시진핑 회담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빈살만이랑 양자회담, 그 다음에 G20에서 뭐 화상회의든 아니면 러시아 외무장관이 끼든 해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좀 회담, 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봐야 돼요. 미중 갈등으로 좀 이어질지 아니면은 좀 어떻게 그냥 뭐 대화로 좋게 물론 그 뒤에 이제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은 죽어도 포기 안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책 중에 하나가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포기를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이랑 이제 계속 좀 대만 땅 두고서 치고받고 하는 건데, 자, 그래도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미중 갈등도 좀 더 뒤에 이어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는 내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YTN은 오늘까지는 좀 움직이고 했는데 내일은 이제 당일이죠. 11일 오후 3시. 그래서 이제 당일 종목이라는 거는 당일 재료 소멸로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얘는 뭐 차트 측면에서는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요거를 좀 볼 것 같아요. 여기서 8,000원 돌파하면서 위로 가는지 아니면은 좀 밑으로 깨는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요 안에서 횡보하다가 뭐 좀 시세를 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이렇게 공기업 YTN 지분 매각 계획 발표 요게 있고, 애플페이는 11월 30일 국내 런칭, 현대카드 약관부터 해가지고 NFC 단말기 있는 곳부터 애플페이 좀 30일 시범 서비스. 지금 네옴시티 빈살만 방안도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계단을 차곡차곡 밟아가는 느낌인데 애플페이도 좀 이래요. 그래서 애플페이도 11월 30일 런칭을 하려면은 이제 뭐 다음 주 중이든 그 다음 주든 뭐 광고라던가 혹은 찌라시성으로라도 저 NFC 단말기 있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뭐가 얘기가 나오겠죠. 애플페이 이제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대되는 건 이제 애플페이 출시 전에 좀 현대카드랑 해서 뭐 광고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2루는 요 3,000원 라운드 피겨를 좀 버티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한정통 요거 두 개 중심으로 저는 나머지로 볼 것 같아요. 2루원이 최근에는 일단 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대장격으로 좀 다시 뭐 탈환을 하는지. 자, 그래서 애플페이 30일 좀 출시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 오늘 아프리카 TV가 좀 20% 종목이 뭐 1,000억, 2,000억 하는 시총 가벼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좀 등치가 있는 종목인데, 트위치 화질 제한 VOD 서비스 중단 선언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부터 이제 좀 적용을 한다고 하고, 12월 13일 플러스 내년 초 이렇게 해서 VOD 기능 뭐 중단 12월 13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VOD 기능 중지인 거죠. 기능 중지, 기능 중단. 그 다음에 내년 초에는 그 국내에서 국내 기준 VOD 새로운 컨텐츠 생성 중단?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좀 적용이 되는 거고, 이게 이번에 좀 부각됐던 망 사용료, 망 이용 대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위하는 느낌인 거죠. 네, 이제 일단은 이렇게 좀 못을 박았고, 트위치 측에서는 12월 13일 다음 달부터 VOD 기능, 내년 초에는 새로운 컨텐츠 생성 기능, 요게 제가 트위치가 어떻게 구조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안 보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트위치가 일단 방송하는 그 사이트죠. 그래가지고 VOD 기능, 이게 주축 기능 중 하나이지 않나 싶어요. VOD라는 게 아무래도 녹화 방송이지만 중요 기능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그냥 안 하겠다, 기능 중단시키겠다, 한국 거. 그거는 당연히 아프리카한테 호재로, 라이벌 경쟁사에서 사업 접는다고 하는데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12월 13일 다음 달이고, 아프리카 TV가 오늘 역배열에서 일단 장기 입형 처음으로 좀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이 여태까지 중에서 좀 불수, 오늘 좀 많이 붙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슈 조금 더 진행이 되나, 그런 움직임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차트도 나쁘진 않죠? 저점 좀 천천히 올리면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아프리카 TV 일단 얘는 좀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이벌 회사가 이런 기능 중단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트위치 거기서 활동하는 BJ 분들도 아프리카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BJ 분들이 넘어오면은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그럼 아프리카가 매출이 좀 더 늘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쪽은 신경은 비전 이거 언급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ETF 또 다음 주에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한 2번, 3번 딜레이가 되니까 그냥 그래요. 무덤덤합니다. 근데 뭐 다음 주 중에 뭐 15일인가? 로봇 ETF 뭐 출시한다. 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수합병부터 해가지고 뭐 로봇주들은 그런 키워드 당일 뉴스 붙으면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법은 다음 주 국회 논의 시동.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통과하면은 삼성생명이랑 삼성화재 종목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대신에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고, 삼성 계열사 지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지분 구조가 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시 자체에는. 그래서 이게 뭐 여태까지 몇 번 무마가 됐기 때문에 통과를 안 할 거는 같은데, 또 혹시 모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기억은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푸안 인니 하원의장 신수도 이전 사업 관련해서 뭐 한국 기업 적극 지원하겠다. 신수도 이전 사업 뭐 G20에서 혹시 뭐 언급이 좀 나오는지, JC케미칼이랑 뭐 시노펙스, 나머지 관련 주들, 저거는 지금 좀 메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G20에서 인니 신수도 이전 사업, 지금 네옴시티처럼, 네옴시티가 워낙 그 건설 이런 쪽에 대해서 수주 금액이 크고 거기를 좀 많이 부각시켰는데, 인도네시아도 재무 상태가 좀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이슈 거리가 되면은 일단 달려드는 그런 성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담에 대해서 오늘 푸틴이 일단은 불참 확정을 지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발표가 나왔고, 대신에 이제 외무장관이 대신해서 참석을 한다. 결국 러시아 측에서 안 가더라도 고위급을 참여시킬 거라고는 했죠. 그래서 푸틴이 조금 G20에 대해서는 참여를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참여는 안 하고, 그래도 일단은 불참은 했지만 외무장관 대신 참석시킬 거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지금 미국 계속 좀 대화에 대한 어필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협상 배제하지 마라. 거기다 이번에 이제 공화 측이 이기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뭐 지금 당장 뭐 다음 주 아니더라도 전쟁이 길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뭐 오래 가야 내년이겠죠? 오래 가야 내년이고, 지금도 충분히 길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도 헤르손 지역에서 뭐 좀 후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종전에 대한 좀 모락모락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갖다 뭐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좀 협상 진행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G20에 이제 결국 여기저기 다 참석은 해요.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 불참은 하지만 화상 회의가 있죠. G20에서. 그래서 화상 회의에는 참석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참석 예정.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러시아 전략핵 감축 회의. 그다음에 이제 G20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이랑 시진핑,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서방 국가 이렇게 해서 휴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빈살만 이렇게 해서 좀 혹시 회담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세 개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재건 관련주는 뭐 보던 애들 그대로고 모듈 관련해서 이제 SY가 좀 있고 SY부터 해가지고 뭐 덕신하우징이랑 GH 신소재 뭐 이런 그 애들이 모듈 재건에 대해서 이제 데모 같은 경우 오늘 한번 툭 밀리긴 했는데 그 와중에 오일선은 또 지지를 해가지고 저점을 깨진 않네요. 그래서 얘가 이 정도면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밑으로 깨고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저점은 또 어느 정도 지켜주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한번 시세를 주는지 얘는 움직임을 좀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해버다임도 오늘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결국 돌파 시도하다가 한번 좀 꺾였죠. 그래도 얘도 뉴스 붙이면서 같이 움직여 주는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뭐 접견 유력.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로는 오긴 오는 것 같아요. 롯데 호텔에 대해서 뭐 별별 내용 다 돌아다니던데요. 롯데 호텔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사용하는 뭐 헬스기구 왔다. 이런 것도 있고 뭐 헬스기구 사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박스 그 헬스기구를 통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박스 뭐 좀 화려한 거에다 뭐 안에다 포장돼 있는 그런 것들 좀 와 있고 그 다음에 400객실 이미 예약 완료. 근데 이제 롯데호텔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보안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사우디 측이 와 있기는 해요. 보니까 사우디 측이 와 있기는 하고 그런 부분들 명동 롯데호텔 1박 후 일본행 갈 것 같다. 400객실 이미 예약 완료.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도 그랬지만 네옴시티 플러스 사우디 쪽에 이것저것 좀 뉴스가 계속 붙습니다. 계속. 그래서 아이러브 쌍용, 천조 사우디 기가 프로젝트 공략하는 뭐 K건설, 킹살만 파크 프로젝트 쌍용건설에서 뭐 PQ 접수했다. 한국 사우디 오늘 이제 그 투자부 장관 그런 거에서 미래 모빌리티 및 도로 분야 협력 MOU 2건 문안 협의. 그래서 요게 이제 토로 모빌리티 그거 해가지고 연결로 지금 유니트론텍 그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 리아드의 제2의 마리나베이 건설 이게 지금 킹살만 파크거든요. 쌍용건설 33조 킹살만 파크에 도전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우디 투자부 장관 한국한테 이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시티 등등 좀 참여해달라. 그러면서 요번에 국토부 장관이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 네옴 CEO 대화했을 때 뭐 아시아 쪽에서 네옴시티에 대해서 뭔가 좀 할 때 한국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옴시티 키워드가 뭐 어마어마하게 네옴시티뿐이 아니라 좀 격가지이긴 한데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라고 묶어서 말을 해야 될지 사우디 카테고리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요거이지 않나. 아이러브 쌍용 뭐 천조 요거에서 킹살만 파크 프로젝트 PQ 접수했다. 아무래도 이제 실무 접수했다 뭐 이런 기대감이니까 물론 PQ를 통과해야 이제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뭐 관련주들은 간단하게 이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사빅 관련해서 사빅이 결국 이제 사우디 회사예요. 등치도 엄청 크고 그래가지고 세계 2위인가 화학 쪽에서 그런 등치 큰 기업이던데 사빅 관련주로 세우글로벌, 코스메카 코리아, 원익큐브, SGC 이테크, 그 다음에 한국선제, 인터지스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됐고 오늘 그 쌍용건설 쌍용건설은 수주지원단 엮이면서 이렇게 삼상 이렇게 보내놓고 조금 조정 나온다 싶더니 5일선 요 자리에서 그냥 바로 오늘 그 빈살만 파크 이거 엮으면서 또 힘을 주지 않았나. 킹살만이죠. 그래서 인디에프가 내일 정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계열사에 있는 테린 포장이 지금 시간에 좀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거 외에도 네옴시티는 이 뒤에 일단 볼 수 있는 게 G20 양자회담 가능성 그 다음에 내년 초 콘서트 오늘 그 엔터테인먼트 벤처 기업들 뭐 이런 거
협력 요 내용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17일의 방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옴시티 카테고리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좀 원래 대장격이었던 건설 애들은 지금 좀 머뭇머뭇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인디F 정지 먹고 나머지 애들이 좀 갈아탈지. 인디F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결이 다른 거죠. 지금 킹살만 그 파크 쪽으로 좀 나뉜 건데, 그래서 건설,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뭐 협업 이런 거 기대감. 유니트론텍은 이제 정고점 주변에서 또 그런 식으로 왔다가 좀 버텨주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래서 내일 모빌리티, 뭐 협력 이런 뉴스 붙이는지, 그 외에 나머지 섹터들, 뭐 시멘트, 수소, UAM, 그래서 좀 네옴시티는 카테고리들은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가 뭐 17일 빈살만 온다고 해서 그 전에 이제 뭐 다음 주 금, 월, 화 뭐 이렇게 해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왔을 때도 와가지고 수소 쪽 MOU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언급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힘 있는 실권자죠. 그래서 이번에 와서 혹시라도 뭐 사우디 쪽에 뭐 수주 일부 떼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고 사우디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있어서 분명히 자리가 좀 부담스럽긴 하나, 그래도 대이용으로 금, 월, 화, 수, 목 오고 가는 날까지 계속 좀 추적을 할 필요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이제 재료 끝나고서 소멸을 하더라도 그 뒤에 눌림도 네옴시티는 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종목들 좀 탄탄한 모습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내년 콘서트라던가 그 뒤에 뭐 이제 12월이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네옴시티 수주가 이제 연말부터 또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그 입찰 경쟁 같은 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도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옴은 지금 시장에서 바로 단발성보다는 조정 나오고 하면 또 공략을 해야 되는 엄청 메인 테마로 저는 좀 보입니다. 안 그래도 테마가 크기도 했었는데, 얘네들은 저는 이런 거는 항상 투매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투매가 안 나와서 문제지. 테마가 워낙 세니까. 그래도 네옴시티는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지금 특별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 얘기가 오늘 좀 찌라시성으로 있었거든요. 2030년 그 뭐였죠? 대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좀 사우디에 넘겨주고 사우디 원전 뭐 이쪽 좀 수주 뭐 찌라시성으로 있긴 했는데, 일단 원전은 실질적으로 뭐 한송, 웨스팅 이런 거에서 1차 원전 쪽에 수주, 결국 수주 이야기가 필요해요. 이쪽은 뭐 루마니아 이런 거라든가 좀 실질적으로 원전 사업 뭐 본계약 논의 이런 내용들이 좀 뚜렷하게 나오면은 그날 또 강할 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원전도 최근에 그냥 무너지진 않습니다. 좀 버티고 있으니까 뭔가 뒤에 이슈 한번 또 붙이려고 하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얘네들이 안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한송 웨스팅하우스라던가 뭐 아니면 이런 원전 사업 본계약 갑자기 좀 뉴스를 붙이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얘네는 좀 밀리면은 이제 체코도 있고 내년 가면 이제 사우디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뭐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진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금양이 재료 단기 재료 소멸 대신에 얘도 이제 또 12월 10일인가 그때 이제 지분 그 넘어가는 게 있죠. 그 공시가, 그래서 이게 언제지?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29일. 그래서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이제 금양에서 좀 힘 빠지니까 이제 미래나노텍, 이수화, 미래나노텍은 이제 요번 달 말 그 음극재 회사 뭐 인수 합병 그런 게 있고, 이수화학도 전고체 배터리 그 시운전.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도 워낙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 상승, 하이드로 리튬도 안 무너지고 또 꾸역꾸역 또 올라왔어요. 얘는 뭐 또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유, 종목도 보면은 진짜. 그래서 2차 전지 이쪽도 계속 좀 눈은 둬야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오늘 뭐 슬쩍 움직였는데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메타버스. 일단 뉴플렉스가 오늘 한 6% 정도 움직였죠. 그래서 내용이 이제 애플 첫 XR 헤드셋 내년 3월 양산해서 한 4월쯤 출시한다. 이렇게 좀 찌라시성이긴 한데 이게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삼성, 애플, 구글 이런 AR, VR 글라스 출시 연말은 아닐 것 같고 내년 초 아니면 중순 요쯤 되지 않을까, 한 2분기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 때문에
뉴프렉스가 슬쩍 움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테마를 좀 뭐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늘 뭐 핀텔 이것도 네옴시티 쪽에 엮인 거고, 그래서 네옴시티 안에서 이제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네옴시티 안에서 이제 뭐 킹살만, 센트럴 파크,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 당연히 건설,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오늘 뭐 삽입 이런 것도 좀 추가되고, 그래서 네옴시티가 워낙 많기는 한데 뭐 모빌리티도 있고 이렇게 좀 폭넓게 지금 하나의 테마에서 파생된 애들이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 눌림도 뒤에, 그리고서 연말 해가지고 수주 같은 그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또 그 발주 같은 거 막 나올 거예요. 네옴시티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요 네옴시티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건 G20 정상회의 다가오니까 그런 재건 기대감, 푸틴이 참석 안 하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화상회의 참석을 한다고 하고 외무장관 끼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방 국가 해가지고 좀 좋은 얘기가 나오는지, 거기다 지금 미국 분위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 민영화,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시장의 좀 메인 테마는 결국에는 고정이에요. 지금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재건, 2차 전지, 네옴시티도 좀 무너질 법한데 다른 재료들이 계속 툭툭 만들어지면서 뭐 투자부 장관 와가지고 언급해주고 빈쌀만 또 17일 날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래 좀 강했던 애들이 원래대로라면 재료가 안 나왔으면 이제 좀 투매가 나올 법한 자리인데 거기서 계속 만들어주니까 투매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뒤에 후발주자들이 좀 도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가장 큰 재료에는 이제 빈쌀만 17일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은까지만 좀 계속 데이로 보는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좀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랑 LG에너지솔루션은 진짜 하늘 모르고 60만원 돌파하고 또 가요. 꾸역꾸역 잘 가죠. 2차 전지 쪽은 좀 버텨주긴 하는데 지수, 그다음에 오늘 결국 CPI가 어느 정도 좀 향방을 잘 가르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일 이제 또 금요일입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